네,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이현정입니다. 창원에서 왔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 리더님들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진짜 동력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오는 길이 참 많이 설레이더라고요. 회계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시작이 주는 의미는 다르겠지만 시작 생각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내가 과연 어떤 생각으로 그 시작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회계연도를 앞두고 시작되면서 설레임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고 어쩌면 조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보너스 플랜이 많이 바뀌면서 저 또한 진짜 많이 설레이고 있거든요. 이, 사, 이 사진은 설악산 울산바위를 등반했을 때 사진입니다. 올라가면서 진짜 무서웠어요. 제가 이 사진이 제가 잘 나와서 올린 건 아니고 보시면 다리도 되게 짧고 머리도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이 바위에 이 난간을 설치해 놓은 걸 보면서 사람은 참 위대하다. 사람이 못 해낼 일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메이 사업을 여기까지 진행해 오면서 진짜 뭐 어떨 때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저 산 위에서 들었던 생각은 내 인생이 앞으로 살아갈 또 내 인생이 산과 참 많이 닮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느낌을 공유하고 싶었고요. 사실 좀 긴장이 되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먼저 좀 하면 긴장이 풀어질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잠시 드려볼게요.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구간에 내가 참 많이 행복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첫 여행으로 엄마를 모시고 발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공무원을 그만두고 아메이 사업을 한다 하니 진짜 많이 반대를 하셨었거든요. 여행을 끝까지 안 간다 하셨는데 다녀오고 나서는 고맙다고 내가 미안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더 멋지게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트를 타고 바다에서 낚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진짜 멋지게 도전해서 감히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내 상상 속에 있었던 두바이라는 도시를 친구들과 함께 다녀오게 됩니다. 30대, 40대의 여자들이 모여서 파자마 파티를 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8월이면 늘 갔었던 평창도 제 기억에 있고 뱃속에 있을 때 시작했던 그 아메이 제 둘째가 자기 인생의 첫 스키 여행을 삿포로로 다녀왔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 진짜 더 멋진 친구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이런 사진들을 찾아보면서 내가 이 속에서 참 많이 풍요로웠구나, 행복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참 배울 친구들도 많고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때로는 이렇게 모델처럼 내가 진짜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그 공간 속에 제가 있기도 했었고요. 돌아보니까 옆에 너무 멋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평범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까 그 사진들을 보면서 다시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쩌면 각 나라들을 막 여행 다녔던 그 시절이 앞으로는 너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메이를 시작했던 이유는 참 많은 여행을 다니면서 나의 그 결핍과 갈부함을 느꼈을 때였거든요. 제주도를 참 많이 좋아하던 남편이었어요. 1년에 한 2번씩은 제주도 여행을 다녔던 것 같아요. 저 사진이 뱃속에 이제 만삭대 사진이거든요. 둘째가 만삭대 사진.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직장을 다니던 간호사였기 때문에, 병원을 다니던 간호사였기 때문에 그 오프 때마다 시간을 쓰고 연차는 하나도 돈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진짜 그게 소확행이라고 하죠. 그런 게 다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캠핑 다들 많이 다니시죠? 저 초기에 캠핑이 우리나라에 딱 이렇게 있을 때 시작했던 캠핑족이었거든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 우중 캠핑을 하기도 했었고 진짜 추운 겨울날 밀양에 있는 칼바람이 부는 캠핑장에서 진짜 고기 구워 먹고 오뎅탕 끓여 먹고 3시간 만에 철수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급 홈리스족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참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스폰서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그 아메이를 경험하게 되면서 강의를 듣게 되면서 아, 어쩌면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또 다른 삶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쩌면 나 안에 욕구가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수술방에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마취과에 근무를 했었고, 응급실에 근무를 했었고, 정신과에 근무를 했었고.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허언이 뭔지 아세요? 난 당장 때려칠 거야. 이번 달 월급만 받고 때려칠 거야. 이런 말 진짜 많이들 하시죠. 간호사들도 일이 주는 그 로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짜 못하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일이 너무 재밌었어요. 환자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재밌었고, 응급 상황에 환자가 진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상황을 보면서 내 일이 진짜 되게 보람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병원에 같이 근무했던 선배님으로부터 아메이가 오게 됩니다. 되게 촌스럽죠? 이 패션이 세기말 패션이라 하더라고요. 90년대에 그때 생각과 패션으로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기말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진이 아메이 속에서 우리가 변화한 사진이거든요. 이 드레스를 입은 사진이 너무 예쁘고 멋있어서 이 사진을 올린 건 아니고 어쩌면 진짜 부족했고 용기 낼 수 없었던 우리가 어떤 수단을 만났고 한 발자국 용기 내면서 변화했던 그 느낌을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참 멋진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에게 아메이를 가져다 주신 기인이십니다. 둘째 8개월 때 저는 공무원이 되었었고, 공무원이 되고 나서 바로 임신을 했었고, 둘째 8개월 때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뻔해요.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오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가 창밖을 보는데 하늘이 너무 예쁜 거죠. 벚꽃도 피어 있었고. 그런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난 진짜 연금성 소득을 얻기 위해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했는데 어쩌면 만약에 내 수입이 제로가 되는 시간이 온다면, 그런 순간이 온다면 어떡하지? 너 대안 있어?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면 오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건강관리 해야 되겠다. 나에게 정말 진짜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수입을 줄 수 있는 수단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대 때 몸이 많이 아팠었어요. 아팠었고 임신을 하고 교통사고를 겪으면서 저의 생각의 전환이 참 많이 됐었죠. 그리고 내가 다녔던 그런 여행들 좀 더 좋은 데 가고 싶고 아이들한테 더 좋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나의 갈망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폰서님이 주셨던 CD를 들으면서 아메이가 되게 궁금해졌었어요. 궁금해지면서 강의장을 갔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확행, 워라밸, 칼퇴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였거든요. 저는 진짜 퇴근 후에 마시는 맥주 한 잔이 너무 좋았고 그냥 휴일에 일했으니까 휴일에 그 쉬는 그 가족들과 함께 쉬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좋았고 우리 연장 근무 오버타임 너무 싫어하잖아요. 칼퇴근 진짜 제가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제가 생각했던 이런 단어들이 어떤 안전지대에서 내가 조금 벗어나서 한 발자국만 용기를 내니까 어떤 구간을 지나고 나면 진짜 크고 확실한 행복을 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시간을 어쩌면 좀 더 주도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똑부, 멍부, 똑개, 멍게 들어보셨죠? 삼성그룹에서 나온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리더의 특징을 이렇게 4개로 분류를 했다고 하던데 저는 이걸 보면서 난 똑개는 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나는 과연 어떤 리더일까라는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잘난 맛에 노력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21세기 문맹인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닌 학습과 재학습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메이 안에서 계속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진짜 평생 교육을 받는 느낌이거든요. 시대의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공부하면서 아 진짜 어쩌면 내가 그 촉을 세우고 변화할 수 있는 20%의 사람 안에 들어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탱크홀을 통해서 책과 음원과 미팅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워지는 것들로 진짜 배워지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리더는 끊임없이 자신과 그 공동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궁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일 속에서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죠. 혹시 살면서 경기가 너무 좋아 이런 말씀 하시는 분 본 적 있으세요? 전 항상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던데요. 계속 불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 번도 경기가 좋다, 살기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바뀌고 있었고 지금의 세상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손안에 모든 것을 이제 경제가 손안에 지금 옮겨지게 된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사라질 직업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진짜 에이트라는 책에서 들었던 선생님이 없어지고 의사가 없어지고 과연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이 속에서 배우고 학습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20년을 배운 내 지식으로 우리 아이에게 앞으로 사라질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엄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진짜 무섭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걱정했더니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무섭죠. 세상을 크게 바꾸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질병과 날씨와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순간에 마비시켜 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이런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걸 보면서 만약에 내가 그 환경 속에 있었더라면 나도 그 보호복을 입고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3시간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진짜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있었을 수도 있겠다. 진짜 용기 없었지만 선택했던 나의 이 아메이라는 수단으로 어쩌면 어떤 것에도 내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진짜 감사한 시간이거든요. 코로나로 4차 산업혁명이 5년이 앞당겨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니까 학교라는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될 줄 알았어요. 집에서 하는 홈스쿨은 진짜 특별한 개개인이 하는 일일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EBS라든지 이런 학습터를 통해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걸 보고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아메이 리더들도 온라인 강의를 찾아 들으면서 진짜 셀프 리더들은 잘 해나가고 계시잖아요, 우리. 근데 그 세상에 진짜 유연하게 대응하는 법도 이 속에서 다 배운 것 같거든요. 제가 되게 동경하는 직업이 있었어요. 국제동시통역사였어요. 얼마 전에 그런 직업을 봤어요. 그 기사를 봤어요. 7월 달에 하루도 일을 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우리나라가 국제회의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 전 세계에서 한 1위 정도로 많이 열리는 나라래요. 그래서 국제동시통역사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그들이 진짜 전문직이고 엘리트들이 진짜 너무 당황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준비한 이 수단이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미국발 경제 위기도 있었고 우리 삶은 늘 위기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IMF도 있었고 산업혁명 시대에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도 있었잖아요. 세상은 늘 이렇게 빨리 변해왔는데 결국 그 부를 가지는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과연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궁리하는 사람들이 그 부를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호모 헌드레드 시드 이미 10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도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과연 수입이 끊어져 버린 그 나의 노후의 시간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새롭게 뜨는 경제 용어죠. 긱 이코노미라고 이 용어가 뜨고 있어요. 클릭 한번 하면 사람의 노동까지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긱. 긱이라는 단어는 임시로 하는 일을 긱이라고 하고요.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긱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결국 사람의 노동이 실시간으로 거래되면서 고용이 순간적인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내가 원할 때 일하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쉰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사람을 고용하게 되죠. 그러면 노동자가 보장받을 권리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비정규직하고는 좀 더 다른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진짜 이렇게 빨리 변하면서 내가 전략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진짜 부지런히 일만 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또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냈다면, 우리 다 찾아냈잖아요. 우리는 이 방법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난 죽을 때까지 일하기 싫으니까, 난 좀 더 여유 있는 노후를 맞이하고 싶으니까 이 파이프라인을 진짜 차곡차곡 잘 깔아야 되겠다. 한 땀 한 땀 진짜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박영우 대표님 강의에서 중국인 기자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는 걸 보셨죠?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이 끝나고 한국인 기자에게 질문을 받겠다고 했을 때 한국인 기자는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좀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손들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냥 손발이 오그라들고, 근데 그 당당하게 질문하는 중국인 기자를 보면서 아, 진짜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랬을까요? 우리는 답을 찾는 데만 너무 익숙해져 있었대요. 우리나라의 성공 공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인생에서 정석의 길을 정해두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변에서 또 자신들이 불안해한다. 네,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죠. 모범생이 되어서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결혼을 하고 또 애를 낳고 집도 사고, 이걸 우리는 다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나머진 다 오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성공 공식이 필요 없는 사회, 성공 공식이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지금의 사회는 가치를 제한하고 공유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브랜드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가치를 제한하려면 난 공부하고 배우고 내가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근데 아메이 속에 오니까 네 꿈은 뭐야? 네가 진짜 살고 싶은 인생은 뭐야? 넌 뭘 할 때 제일 행복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스스로 질문하는 사람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현정이라는 나의 이 브랜드를 어떤 도구로 어떻게 잘 쓸 것인가 라는 고민을 저도 해봅니다. 공식이 없는 사회의 주인공 밀레니얼 세대가 이 시대를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이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밀레니얼들은 착한 소비를 한대요. 착한 소비. 오뚜기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2018년 그래프입니다. 오뚜기가 라면의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서 그 기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고, 사회에 기여하는, 그리고 진짜 투명하게 그 회사를 경영하는 그 회장님을 보면서 대학생들이 이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고 SNS에 공유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이런 착한 소비를 하는 걸 SNS에 올리면 서로 좋아요를 눌러주고, 그리고 독도 지킴이가 되기도 하고, 만약에 뭐 나쁜 기업이 있다면 불매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웃집 그 브랜드의 그 앞에 가서
누가 여길 들어가나 하면서 지키고 서 있기도 하고 이 밀레니얼들의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밀레니얼들의 특징이 있어요. 욜로 많이 들어보셨죠? 한때 우리가 한때 참 유행했던 단어인데 이 욜로라는 단어가 이 순간을 즐겨라 라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저도 또한 욜로, 소확행 이런 단어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어쩌면 좀 더 잘못된 좀 변형된 단어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꿈은 꾸지 마. 그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포기하지 마. 이런 말들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아프니까 청춘이야.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밀레니얼들은 아프면 왜 청춘이야? 아프면 환자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미래의 꿈을 꾸면서 주변에 있는 그 소소한 행복들도 챙기면서 그 미래의 꿈과 연관지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욜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욜로와는 반대로 파이어족이 또 있어요. 파이어족이란 뭐냐 하면 40대 이후에 온전히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에 있는 수입에 그 재정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벌고 있는 수입의 70%를 오롯이 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하거든요. 이들은 극단적인 가난을 선택하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데 관계가 단절되더라고요. 밥도 사지 않고 커피도 사지 않고 내가 얻어먹을 수 있는 자리에만 가고 그래서 포기하는 파이어족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늘 고민을 하죠. N잡 정상시대라고 하죠. 2잡, 3잡, 4잡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파이프라인이라 이야기를 하고 인쇄소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은 물동이를 하나, 둘, 셋, 넷 더 지는 게 수입을 늘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인이 하는 이대헌이 있습니다. 나 유튜버가 될 거야. 나 크리에이터가 될 거야. 하지만 오래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는 일들이 내가 시간당 페이를 늘리는 일, 결국 내 일이 아닌 누군가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일이더라고요. 경전과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잖아요. 이 책에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봉급 생활자였어요. 95%의 사람들이 5%의 부만 누리고 있대요. 봉급 생활자, 자영업자. 그런데 5%의 사람들이 세상의 95%의 부를 가지고 있대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나한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자들을 보니까 그들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시스템을 구매하거나 시스템을 활용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였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자세히 보니까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나의 안정된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겠다. 어쩌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내 시간을 레버리지 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100명을 교육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니까 진짜 알렸던 많은 분들이 함께 강의를 듣게 되면서 특히 요즘 또 드는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방송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강의를 한번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장소를 가는 게 되게 낯설고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방송을 듣고 주 2회 나를 만나자. 그러면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온라인 강의를 듣는 건 한번 해볼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 환경 속에 또 들어가면 생각이라는 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다시 그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게 참 많이 지금 오히려 어쩌면 진짜 코로나가 우리에겐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회원 소비자를 늘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뭐 다 회원이 자산인 시대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인쇄소득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스포츠 선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가수가 있었고 저자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수입의 특징을 보니까 그들이 대신 일을 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선택한 내 대신 일을 할 무언가는 저는 회원 소비자였어요. 인세소득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스포츠 선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가수가 있었고 저자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수입의 특징을 보니까 그들이 대신 일을 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선택한 내 대신 일을 할 무언가는 저는 회원 소비자였어요. 착한 기업이라는 단어가 뜨고 있죠. 목적과 이익이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제가 선택한 아메이는 제가 생각했던 이 가치와도 참 많이 맞는 회사였어요. 재미도 있었고 내가 배울 수 있는 환경도 됐었고 그와 더불어 내가 성장할 수 있었고 그래서 밀레니얼들은 아까 착한 소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착한 소비를 하는데 그들은 또 아니고 만약에 이 착한 소비에 위배되는 회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불매 운동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목적과 이익이 진짜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잖아요. 먹는 걸로 이렇게 사람이 먹는 거에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일본 폐기물로 우리나라 건축 자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정수기에서 중금속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옥시 사건 기억나시죠? 아직까지 산소통을 메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아메이 속에 오니까 이들은 어떤 제품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일방적인 홍보만 했었고 아메이 속에서는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공유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1959년도에 두 청년이 미국의 산업화가 시작되었을 때 미시시피 강에 거품이 보글보글 나는 걸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방법이 없을까? 그 질문을 통해서 탄생된 세제가 아메이 에로시고 아메이가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생분해되잖아요. 72시간 안에 물로 생분해되는 세제. 사람과 지구에 기여하는 이런 질문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또 이 회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화면이 조금 깨지고 있는데 Your success is my business. 당신의 성공이 내 사업이다.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더 나은 삶을 살려는 사람을 돕자. 근데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박용우 대표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한데 give and take라고 하잖아요. give and take. 나를 도와줄 사람의 숫자는 내가 도와준 사람의 숫자와 같다. 결국 다른 사람을 돕는 게 나의 성공이기도 하지만 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을 돕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회사는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창업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업 이념을 가지고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랜드 레피지라는 도시에 이렇게 화려한 건물들을 지어서 세제를 만드는 회사 도시를 일으키다 라는 신문 기사를 본 적도 있거든요. 1세대 경영자들이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도시를 이렇게 세우는 하드웨어에 투자를 했다면 2세대, 3세대 경영자들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문화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아트프라이즈 같은 행사죠. 얼마 전에 작년에 논현동에서도 엄청난 상금이 걸렸고 이 대회가 열렸었고요. 8월 20 며칠까지 또 2회 이제 신청 접수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3세대 경영 체제로 밀란드 판트라는 전문 CEO 경영 체제로 넘어갔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끈 그 CEO라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가치를 가진 회사에서 진짜 괜찮은 제품을 만들어내거든요. 저는 이 제품들을 보면서 아 진짜 철학과 신념이 있는 회사구나. 그 60년의 약속을 지켜내는 회사구나. 신뢰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어떤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니까 그 기준을 아시는 분들은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뉴트리라이트라는 제품은 세계 건강기능식품 판매 1위예요. 왜 뉴트리라이트가 제일 좋아? 라고 이야기하시면 저는 감히 땅과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브랜드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다 충족시켜 주기도 하고요. 아티스트리라는 브랜드가 패셔니스트라는 그 아메이 이제 브랜드 아티스트리 브랜드 앰버서더를 통해서 좀 더 트렌디하게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임상 실험을 하는, 제가 나이가 43세인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아티스트리를 3년 쓰고 피부가 개선되지 않으면 신이 버린 피부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친구들을 만나도 근데 제 자랑이 아니라 너 되게 피부가 탄력 있어, 되게 좋아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티스트리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의 기준은 모발이죠. 머리숱이라고도 하죠. 특허가 있는 세티니크 브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지키는 기술. 냄비를 보면서 저는 요리 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 말씀드릴 게 많은데 PFOA라는 과부라 화합물이 냄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이미 깊이 침투되어 있거든요. 등산복 많이 입으시죠. 등산복에 있는 고어텍스가 이 PFOA가 원료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환경 호르몬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먹는 먹거리만으로 안전한 조리 도구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싹 다 걸러주는 정수기가 아니고 지킬 건 지키고 걸러주는 정수기, 그리고 어떤 것도 다 걸러주는 공기청정기, 그리고 국민 퐁퐁이죠. 아메이 디시 드랍스. 세제부터 시작했던 회사고요. 치약은 안티들도 다 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경피 도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바디용품. 지금 원포원 용품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까지 굉장히 R&D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품들을 다 써보고 진짜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이 된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저한테 많이 와닿았어요. 제품에 자신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쓰면서 우리가 마트를 바꾸는 이 행위, 브랜드 체인지를 통해서 고정 지출이 된다면 그 고정 지출이 수익이 될 수 있다는 게 아메이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정 지출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매니아 소비자가 되고 그 내가 썼던 경험치를 나누게 되면 공동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서 수입은 더 늘어나게 되죠. 치약, 칫솔, 샴푸, 린스, 화장품, 세제, 영양제, 정수기, 공기청정기, 커피, 녹차, 고추장, 된장, 간장, 휴지, 기타 등등 진짜 많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 많은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고 들어오고 있고 사실은 내가 진짜 매니아층이 된다면 이 제품을 쓰는 각 가정의 객단가가 앞으로 시간이 지난다면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1991년도에 우리가 아메이 사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세제 5가지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각 가정에서 썼던 객단가는
한 3만 원? 3만 몇천 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각 가정에서 쓰는 객단가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더 많은 제품이 들어온다면 미국에는 2만 5천 가지의 제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제품들이 다 들어온다면 진짜 각 가정의 객단가가 늘어나고 이것들이 함께 공동 소비가 된다면 그게 진짜 비전일 거란 저는 생각합니다. 소비의 패턴이 되게 많이 바뀌었죠. 언택트 소비가 71%나 증가를 했대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의 공식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건강보조식품의 소비가 600%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유아용품, 생필품에 관련된 소비가 많이 증가를 했어요. 결국 이거 다 뭐예요? 우리 아메 안에 있는 제품군들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보조식품이나 생필품에 대한 니즈가 되게 올라가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결국 아까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메이 기업의 인지도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마스크 기부 행사도 했었고 생산하지 않았던 손소독제를 다시 생산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세대에 발맞춰서 BTS가 그 아미빔을 연동해서 50만의 아미빔과 온라인 콘서트를 했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얼마 전에 아메이투게더라는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아, 회사가 진짜 이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감사했던 시간이었거든요. 아메이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A 클릭을 통해서 진짜 스마트하게 고객 관리를 제공한다. 예전에 소비자들에게 카드 정보를 물어보려고 하고 주소를 물어보려고 하면 그 개인정보를 알려주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제품을 담아서 A클릭으로 보내기만 하면 본인이 알아서 주문하고 집으로 배달이 오는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도 있고요. 우리 드라이브 스루로 커피 사 먹고 스타벅스 커피 사 먹고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사 먹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픽업 서비스까지 드라이브 스루로 이렇게 했었던 기사도 있거든요. 자, 구독 경제 들어보셨어요? 저는 우유 배달, 신문 배달, TV 수신료. 예전에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페이퍼라는 잡지를 구독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은 컨텐츠가 열려 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넷플릭스라는 이 이제 컨텐츠에서 진짜 많은 걸 서로 다 무료로 이제 공유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이런 구독 경제가 더 많이 확장된 것 같은데 저는 유튜브에 제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를 구독을 하고 그리고 담고 싶은 성공자의 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그런 유튜브를 구독을 합니다. 그리고 4,900원을 결제를 하면 매달 매일 한 잔씩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구독 서비스도 있고요. 뭐 커피 마시다가 햄버거도 먹을 수도 있고 감자칩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유식을 구독하기도 하고 밀리의 서재라는 종이책 정기 구독도 하고 온라인으로 전자책을 구독해서 보기도 합니다. 자동차 구독 서비스 들어보셨어요? 현대자동차는 외국에서 이미 이걸 시작했다고 하고 뭐 BMW라든지 뭐 벤츠라든지 볼보라든지 이렇게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내가 타고 싶은 자동차를 3대 정도, 뭐 4대 정도까지 이렇게 구독해서 탈 수 있는 자동차 구독 서비스. 요즘은 그림 구독 서비스까지 너무 구독 경제가 많잖아요. 유통이 원래 전통 경제가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어떤 제품이 왔다면 공유 경제에서는 누군가가 그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고 우리는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오게 됩니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메이라는 회사가 제품을 보유하고 있었고 ABO가 플랫폼이 되어서 소비자에게 공유를 해줬고 그리고 집과 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에어비앤비나 뭐 우버를 통해서 우버가 플랫폼이 되어서 소비자에게 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 공유 경제도 세상의 흐름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걸 느낀 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 않으니까 에어비앤비가 이제 위기가 오게 된 거죠. 중고 가구가 진짜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구독 경제는 제품의 서비스를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직접 선택을 해서 구독을 해서 받아보는 서비스입니다. 이 구독 경제의 장점은 유통 수수료가 없고 예측이 가능하겠죠. 소비자에게 좀 더 좋은 퀄리티를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편리하고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전문가가 나 대신 선택을 해주기도 하고요. 개인이 맞춤화가 돼 있어요. 제가 운동을 하고 싶어서 몸은 되지 않지만 레깅스를 하나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인스타에서 레깅스를 검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뒤부터 계속 이 빅데이터가 나의 그 레깅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레깅스가 뜨더라고요. 아, 진짜 그 사람의 관심 분야, 관심사 이렇게 관리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섭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메이가 이 구독 경제에 발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이미 많이 시행되고 있었던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입니다. 소비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제품들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에 좀 더 좋은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이 있죠. 매출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SOP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나의 시간과 에너지가 참 많이 세이브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소비자들은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사업자들은 예측 가능한 소비자 관리가 되니까 파트너들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 달에 한 개, 두 개 정도만 스마트 오더를 누적시켜보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내 시간과 내 에너지가 굉장히 절약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원포원이 강화되면서 장바구니 SOP도 열린다 하잖아요.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제가 이 가만히 솔루션을 봤어요. 다이어트에 관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템포 캐키즈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10명의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기성자가 면역, 그리고 1000만 명 시대인 탈모 시장, 10명 중 3명이 알레르기 비염을 가지고 있고 면역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아졌고요.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3년 사이에 항반 변성 환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잠 못 자는 거 너무 큰 고민이잖아요.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걸 경험하게 되고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확신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확신,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제품을 경험해서 이 결과를 나오신 분들은 스마트 오더로 연결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굉장히 스마트 오더로 연결이 많이 되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이 뭐 더블엑스를 정기 구매, 유산균을 뭐 정기 구매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뷰티 관심 다 있으시죠? 예뻐지는 거에. 뷰티를 하고 나면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비타민C, 히알루론산이 정기 구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어쩌면 진짜 나의 경험치가 내가 진짜 생필품 큐레이터가 되고 뷰티 컨설턴트가 되고 행복 전도사가 되는 일이 아메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5150 다들 하고 계시죠? 월 5조 이상의 신규 후원, 15조 이상의 제품 소비자, 그리고 전체 나에게 회원이 50조 이상. 이 5150을 통해서 우리가 브론즈 핀이라는 걸 완성한다면 진짜 그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과 솔루션을 통해서 이 브론즈 핀이 진짜 누군가에게는 15%라는 브론즈 핀 6%, 6%, 6%를 돕는 15%가 되면 100만 원이라는 수입이 생겨요. 연금 100만 원을 버는 플랜을 누군가에게 제안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공무원 20년을 했으면 연금 120만 원이 나왔었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도 한 2, 300만 원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20년을 해야 나올 수 있는 그 연금 소득을 진짜 브론즈 빌더라는 이 핀을 통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100만 원이면 원룸 한 3채 정도에 우리가 달세 소득을 받는 거랑 똑같거든요. 진짜 엄청난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브론즈 빌더를 내가 만들어 놓는다면 이 브론즈 빌더가 10명이라면 난 세상에 3천만 원을 기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 스폰서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브론즈 빌더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회계연도에 플래티늄이 된다면 그렇게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그 플래티늄이 10조라면 난 세상에 과연 얼마를 기부하는 사람이 될까 그런 말씀 하셨었어요. 근데 진짜 내가 제대로
돈만 버는 거에서 계속 집중을 하고 있었던 나의 생각이 이 소비가 나의 소득이 된다는 걸 알고 시간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내가 썼던 그 제품의 소비가 제대로 투자되어서 내가 한 사람을 돕고 두 사람을 돕고 세 사람을 돕는다면 그런 투자는 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성공하게 된다면 세상을 향해서 크게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각자가 성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으시죠? 저는 아메이 속에서의 성공을 생각했을 땐 내가 했던 그 시작을 기억하는 거라 생각해요. 초심이라고 하잖아요. 과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그 시작 생각과 같은 맥락인데요. 과연 나는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시작했을까? 그 시작했던 그 동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아메이 속에서 진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자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진짜 부모님의 50만 원의 용돈을 주고 싶어서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진짜 노후에 내가 배울 곳이 있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인생을 진짜 크게 놓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인스타를 보다가 조성희 작가님 아시죠? 그분이 어떤 이제 다른 작가님에게 이런 사인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성공과 너무 비슷해서 제가 캡처를 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성공이란 그 어떤 황무지도 나는 비옥한 곳으로 다시 탄생하게 만드는 사람. 내가 가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그들이 나를 만나 웃으며 더불어 파티를 열게 되리라. 세상을 축제로 물들게 하는 힘. 이게 성공이 아닐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아 진짜 맞다.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었어요. 저희 스폰서님이시죠. 많은 파트너들이 영효당이라는 곳을 오고 가고 그 축제를 즐기는 스폰서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진정한 성공이 저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그 가치를 잘 전달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묵묵하게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그 일을 해가는 우리가 진짜 되었으면 좋겠고, 진짜 뭐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겠지만 포레스트 검프의 그 뚝심도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견연도 멋지게 준비해서 진짜 신나게 출발하는 리더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